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법돌이입니다. 2023년 2월 2주차 행정법 옳은 지문으로 복습하기입니다. 1번 지문입니다.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과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2번 지문입니다.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번 지문입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재량행위에는 법령상의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4번 지문입니다.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번 지문입니다. 주택재 건축 사업 시행의 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의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이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처분청으로서는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6번 지문입니다. 도시기본계획과 환지계획 모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7번 지문입니다. 도시계획의 임한에 있어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 결정은 위법하다. 8번 지문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해당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9번 지문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도시계획 위반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10번 지문입니다.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그 행정계획 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11번 지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시민홈부지만을 채용하는 행위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12번 지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모든 계약이 공법상 계약은 아니다. 13번 지문입니다. 기부 체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체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다. 14번 지문입니다.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협의 취득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친다. 15번 지문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부품개발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 및 물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한 초과비용 지급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에 의한다. 16번 지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17번 지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나 의견 청취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18번 지문입니다. 행정청이 근거 법률에 의하여 영업자 지휘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근거 법률 소정의 행정 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19번 지문입니다. 행정청이 침입적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상 예외에 속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독립적 취소 사유가 된다. 20번 지문입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청문회 실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하더라도 해당 합의로 인해 청문회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1번 지문입니다.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22번 지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 별정보에 한정되지 않는다. 23번 지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4번 지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포함한다. 25번 지문입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개별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증명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6번 지문입니다. 토지나 건물의 인도명도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7번 지문입니다. 대집행의 대상 의무는 자기 의무에 한하고 도자기 의무 및 수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8번 지문입니다.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선행 처분인 계고 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 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29번 지문입니다. 계고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시정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30번 지문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취득 시 건물 소유자가 협의 취득 대상 건물에 대하여 약정을 하고서 불이행한 경우 그 건물의 강제 철거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공부하는 법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